어둠 타락 조교당하는 소년 광해군. 전편에서 나름 능력은 출중했던 선조의 자식들이 얼마나 패급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선판 조태우 임해군, 연쇄살인마 순화군, 생계형 빌런 정원군, 정신병자 경평군, 역적 흥한군. 진짜 가슴이 옹졸해지는 라인업이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하지 못한 빌런이 있으니 바로 선조의 차남이자 조선 15대 국왕인 광해군. 많은 사람들은 광해군을 대략 위짤처럼 생각하는데 중립 외교를 표방한 애민군주, 인조과 서인들에 의해 폄훼된 비운의 군주 등 꽤 동정어린 시선을 많이 받는 군주이긴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인간도 선조의 막장 DNA를 고루 물려받은 패급 군주에 가깝다. 놀랍게도 왕이 되기 전 세자 시절 광해는 문종과 더불어 조선 역대 최고의 세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일단 선조의 둘째 서자로 태어나는데 서자의 차남이면 이건 뭐 왕위는 꿈도 못 꾸지만 문제는 이전 글에 올린 장자인 임해군이 넘사벽 패급이었다는 점이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선구한 갑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데 이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서자 출신 세자라는 타이틀이다. 그 뒤 일본군이 한양과 평양을 정벌하자 시간벌이 혹은 전략적 판단으로 분조 즉 조정을 두 개로 나눠 하나를 광해에게 맡긴다. 이렇게 선조는 조정의 모든 실권을 책임 떠넘기듯 다 넘기고 지는 평안도 영변으로 런쳤다. 이게 코스프레인지 과거에는 영명한 인물인지 헷갈릴 지경. 심지어 의주까지 튄 선조는 아예 조정을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 뜻은 그냥 너한테 조선 조정을 맡기고 난 요동으로 튄다 수고 수준이었다. 이렇게 애비가 외국으로 런칠 생각만 가득할 때 18세의 광해군은 조정을 이끌고 왜군이 득실거리는 남쪽 강원도 이천으로 향한다. 실제로 가마가 아닌 말을 타고 직접 내려갔다. 즉 왕은 외국으로 도망가려 하고 다른 왕자들은 깽판 치던 시절 광해는 유일하게 왕실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게 성공적으로 임한 인물이다. 참고로 조선 역사상 외적의 침입에 정면으로 맞선 국왕은 이성계나 정종 같은 초기 국왕을 제외하면 광해군이 유일하다. 즉 당시 조선 왕실에서 거의 유일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례인 것. 광해는 일본군이 산재한 지역까지 돌아다니며 직접 민심 수습과 모병을 진행했고 세자가 직접 모병 활동을 하자 많은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의병이나 관군으로 입대하게 된다. 심지어 광해는 세자가 받는 제왕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 또한 강원, 황해, 평안도 수천 리를 다니며 직접 군마를 조련했고 세자인데도 백성의 민가에서 머무르는 겸손함까지 보여준다. 명예보내는 외교문서와 명예칙서를 수행하고 조정에 직접 출두해 군사와 보급, 인사 문제까지 처리할 정도. 당연히 이 모습을 본 명나라도 아 얘가 국왕 되면 딱이네 하고 팍팍 밀어주고 몇몇 신하들도 광해군의 국왕 옹립에 동조할 정도. 광해의 놀라운 업무 처리 능력을 본 선조는 두려움과 질투심으로 광해군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몽학의 난 같은 반란 사건으로 극도의 의심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아들이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뒷배인 명나라가 얘를 예뻐한다? 선조는 자신이 준 조정의 권한을 다시 회수했고 또한 세자에게 왕을 넘긴다는 양위 소동을 무려 15번이나 일으킨다. 국왕이 양위하겠다는 의사를 거둘 때까지 세자는 편전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당연히 세자였지만 자신을 옥죄어오는 아버지의 의심과 질투심 15번에 달하는 양위 소동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광해는 점점 선조의 사페 DNA가 발현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악화되어 가던 상황에서 종지부를 찍는 일이 벌어지니 선조가 51살이 되던 해에 19살의 임목황후를 왕비로 맞이했는데 참고로 명목상 아들인 광해군이 어머니인 임목황후보다 9살이 많았다. 여기서 임목황후가 아들인 영창대군을 낳았는데 영창대군은 적자 즉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로 서자인 광해보다 정통성이 훨씬 앞서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사람은 좋았지만 순진하고 눈밑의 그 자체였던 임목황후. 당연히 늙음하게 얻은 아들 플러스 적자이니 선조가 매우 이뻐하는 건 당연했다. 문제는 임목황후가 극한의 눈밑의 그 자체로 이미 신하들의 지지가 탄탄한 광해가 세자로 있는데도 이제 영창대군
광해군의 호칭을 세자로 할까요? 이라고 발언하거나 영창대군에게 세자만 입을 수 있는 의복을 입히고 처가가 영창대군 백으로 재물을 착복하는 것을 방치했으며 심지어 중궁전의 궁녀와 동궁전 세자의 궁녀가 싸우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정도로 눈치가 없었다. 에라이 씨발, 내가 뭘 더 해야 날 인정하는데. 게다가 돌아가는 꼴을 본 소북파는 광해군의 지위를 흔들어댔고 특히 소인배 그 자체인 소북파의 유영경이 대표적이었다. 오죽하면 궁궐내에서 선조가 10년만 더 살면 영창대군이 세자가 된다고 믿었을 정도이고 이에 왕비를 모시는 중궁전 궁녀들이 대놓고 세자를 모시는 동궁전 궁녀를 핍박했을 정도. 다만 역시 정치적 대가리는 비상했던 선조는 일단 영창대군이 어리고 동당의 축을 형성하던 대북, 서인, 남인의 모든 지지를 받는 광해, 이미 왕비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파양이 불가능한 종법 질서 등 선조도 당시에 군신 명분상 광해를 세자로 세워야 하는 것은 동의했다. 그러나 이 새끼는 끝까지 후계에 대한 확정만큼은 하지 않았다. 결국 머리로는 인정해도 가슴으로는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은 선조. 1608년 선조는 뒤질 때가 되어서야 세자를 왕위에 앉히고 왕비와 영창대군을 잘 보살피라 라는 교지를 내린다. 그러나 여기서 조선사에서 전후무후한 일이 터지니 문제는 선조가 승하할 때 곁에 있었던 영창대군파인 유영경이 광해의 즉위 교지를 자기 집에 숨겨버린 것. 당연히 이는 왕위 계승을 교란하고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얕은 수였다. 그런데 이때 20대 중반의 인목황후가 교지가 사라진 것을 보고 유영경의 반대에도 직접 한글로 광해의 국왕 즉위교지를 적어서 광해에게 준다. 또한 바로 즉위식을 다음 날에 하도록 설득까지 하는데 이는 지지 세력이 거의 전무한 아들 영창대군을 지키고 소북을 제외한 모든 당파의 지지를 받는 광해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인목황후는 너무나도 어리고 순진한 인물이었고 인목황후의 이 선의는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변하게 만든다. 우여곡절 끝에 광해는 왕위에 오르지만 외란 때 겪었던 정신적 트라우마와 아버지에게 세자 시절 내내 견제와 정신적 압박을 당했고 끝내 자기귀로 후계자임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 이미 세자임에도 서자인 자신보다 정통성 있는 동생 영창대군의 존재와 그를 옹호하던 소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왕좌에 오른 군왕은 외란 시절 영명했던 세자가 아닌 선조의 아들다운 암흑군주가 되어 있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다.